수면제 드시기 전에 제발 이 영상부터 보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잃어버린 꿀잠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이제 잊으십시오. 잠은 보약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생명줄 그 자체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이갑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깨면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억지로 눈을 감고 있어도 심장은 두근거리고 정신은 더 맑아진다고 하셨죠. 아침이 되면 마치 밤새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정작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깜빡 졸기 일쑤였습니다. 이갑수 어르신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배터리가 이제 다 돼서 잠도 안 오는 걸까요? 혹시 이게 치매의 시작은 아닐까요? 의사인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는 밤이 되면 자동으로 분비되어야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천연 수면 유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0대, 70대가 되면 이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가동률이 젊었을 때의 3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연료가 없는데 차가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엔진은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데 연료가 부족하니 뇌가 덜덜거리는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이 겪는 불면의 실체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5분 이상이 이런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잠을 못 자는 그 괴로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리 뇌는 아주 중요한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하며 뇌세포 사이에 쌓인 쓰레기, 단백질들을 뇌척수액이라는 깨끗한 물로 싹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쓰레기가 뇌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독소가 차오르는 겁니다. 이게 10년, 20년 방치되면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갑수 어르신이 다시 8시간 꿀잠을 자게 된 그 비결을 여러분께 전부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독한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고 뇌의 수면 스위치를 강제로 켜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0.5도의 체온 변화가 만드는 기적 같은 수면 원리부터 뇌를 속여서 스스로 잠들게 만드는 심리 기술, 그리고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영양의 비밀까지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이갑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느냐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딱 3주 실천하신 뒤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다 환해 보입니다. 잠만 잘 잤을 뿐인데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반드시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희망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정말로 푹 자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희망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건강한 수면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결책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반드시 발과 발목을 따뜻하게 데우고 머리는 시원하게 유지하는 열 분산 법칙을 실천하십시오. 70세가 넘으셨다면 이 원리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잠드는 속도가 2배는 빨라집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은 잠이 들 준비를 할 때 아주 신비로운 변화를 겪습니다. 바로 몸속 깊은 곳의 온도인 심부 체온을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뜨리는 과정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뜨겁게 달궈진 엔진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도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식어야 시동이 꺼지듯이 우리 뇌도 중심 온도가 내려가야 비로소 수면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온도 조절 능력이 녹슨 기계처럼 둔해집니다. 몸속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으니 뇌는 계속 과열 상태가 되고 잠이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밖으로 내뿜는 방열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말단 부위거든요. 이갑수 어르신께 제가 취침 전 15분 동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권해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 중심에 있던 뜨거운 피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속 온도가 밖으로 발산되면서 뇌가 시원해지고 잠들기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갑수 어르신은 그동안 잠이 안 오면 춥다고 양말을 겹겹이 신고 이불을 꽉 덮고 계셨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열이 빠져나갈 길을 막고 계셨던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지침은 침대를 오직 잠을 자는 성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침대에 누웠는데 15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오십시오. 많은 분이 잠이 안 오면 어떻게든 자보려고 침대 위에서 수백 번 몸을 뒤척이십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뇌에 아주 나쁜 공부를 시키는 꼴입니다. 우리 뇌는 아주 똑똑한 학습지게입니다. 침대 위에서 괴로워하며 천장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침대라는 장소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고민하고 뒤척이는 곳으로 기억해버립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나중에는 침대 근처만 가도 뇌가 알아서 각성 상태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뿜게 됩니다. 76세 이갑수 어르신도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자려고 2시간씩 눈을 감고 버티셨다고 해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침대를 감옥처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차라리 침대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실에 나가서 은은한 조명을 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정말로 잠이 쏟아질 때 다시 침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뇌는 다시 학습을 시작합니다. 침대는 눕자마자 바로 잠드는 곳이라는 공식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텍사스 대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방법은 수면제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이갑수 어르신도 처음 일주일은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는 신기하게도 침대에 눕기만 하면 스르르 잠이 들기 시작하셨죠. 뇌가 다시 올바른 습관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이 2가지는 돈 한 푼 안 들지만 여러분의 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존 수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들이 주변에 잠 못 자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꿀잠을 되찾아주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몸속의 화학 공장을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밖에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안에서 빗장을 풀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갑수 어르신도 이 내용을 들으시고는 그래서 내 몸이 밤새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며 무릎을 치셨습니다. 세 번째 핵심 솔루션은 오늘부터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300mg에서 400mg 정도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영양제가 있지만 반드시 글리시네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뇌와 근육에 보내는 최고의 휴식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왜 마그네슘일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전기 회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그네슘은 그 회로가 과열되지 않게 막아주는 천연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몸이 경직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속에 마그네슘이라는 기름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아까 말씀드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원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글리시네이트 형태여야 할까요? 보통 저렴한 마그네슘은 흡수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글리시네이트는 우리 몸에 가장 잘 흡수될 뿐만 아니라 함께 결합된 성분이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있어서 어르신들께는 그야말로 맞춤형 수면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한 연구를 보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 성분을 드시게 했더니 중간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솔루션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이 번쩍 뜨이는 분이 계신다면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을 아주 살짝 넣고 견과류 대여섯 알을 함께 드셔보십시오.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 유독 새벽에 자주 깨는 시기에만 며칠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바로 야간 저혈당을 막는 비법입니다. 저녁을 일찍 드시고 밤새 공복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뇌에 공급할 에너지가 떨어지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내서 여러분을 강제로 깨웁니다. 빨리 뭐라도 먹어서 몸을 살려내라는 긴급 신호인 셈이지요. 이때 소금물 한 모금과 견과류에 건강한 지방이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부신이라는 기관을 진정시켜서 뇌가 안심하고 계속 잠을 자게 만듭니다. 이갑수 어르신도 새벽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정신이 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가짜 비상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스스로 점검하셔야 할 숨은 질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병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바짝 말라 있거나 자다가 숨이 막혀서 헉 하며 깬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코를 골지 않아도 혀뿌리가 기도를 막으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는 살기 위해 밤새 수십 번씩 잠을 깨웁니다. 둘째, 가만히 있을 때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거나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만큼 불편하십니까? 이건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이나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진상이라 전문적인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자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험하게 잠꼬대를 하십니까? 렘 수면 행동장애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훗날 파킨슨이나 치매의 예고장일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갑수 어르신도 가끔 입이 마르던 증상이 가벼운 무호흡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들여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잠 못 자는 고통은 나이 탓이 아니라 원인을 모르는 것에서 옵니다. 이제 그 원인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으니 여러분도 곧 꿀잠의 길로 들어서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을 몸으로 익힐 시간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법들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76세 이갑수 어르신이 5년 동안의 불면증을 단 3주 만에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24시간 꿀잠 시간표를 철저히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종이와 펜을 꺼내서 이 순서를 꼭 적어두십시오. 첫 번째 일과는 아침 7시 눈을 뜨자마자 시작됩니다. 일어나면 즉시 커튼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창가에서 10분 동안 햇빛을 쬐십시오. 이것을 저는 빛의 샤워라고 부릅니다. 이 아침 햇살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순간 우리 뇌는 정확히 15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예약을 걸어둡니다. 즉, 오늘 밤에 잘 잘 수 있느냐는 아침 7시에 결정되는 셈이죠. 흐린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실내 조명보다 밖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이 수십 배는 더 강력하니까요. 두 번째는 오후 2시의 약속입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커피나 녹차는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이 많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만 5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은 밤 11시가 되어도 여러분의 뇌를 계속 두드리고 깨우는 방해꾼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저녁 9시의 디지털 단식입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 충전기에 꽂아두고 침실로 절대 가져가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빛인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지금은 대낮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뇌는 멜라토닌 분비를 즉시 중단해버립니다. 이갑수 어르신도 밤마다 침대에서 유튜브를 보시던 습관을 버리는 게 가장 힘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걸 끊는 순간 신기하게도 눈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열 분산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죽욕을 하거나 샤워를 해서 발과 어깨를 데우십시오. 그 후 시원한 거실에서 가벼운 명상을 하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몸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길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침대 위에서의 역설적 전략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절대 자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먹으십시오. 눈을 감고 있어도 되지만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의 청개구리 기질이 발휘되어 오히려 긴장이 풀리고 스르르 잠이 들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15분 동안 잠이 안 오면 아까 배운 대로 과감하게 거실로 나가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갑수 어르신이 실천하신 완벽한 하루 루틴입니다. 그런데 실천하시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많은 분이 제게 공통으로 질문하시는 것들을 모아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낮잠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 낮에는 너무 졸린데 낮잠 자도 되나요? 하십니다. 정답은 네, 자셔도 됩니다. 입니다. 하지만 딱 2가지만 지키십시오. 오후 3시 이전에 그리고 30분 이내로만 주무십시오. 그 이상 길게 자면 밤에 써야 할 수면 에너지를 미리 다 써버리는 꼴이 되어 정작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다음으로 수면제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지요?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로 오늘부터 당장 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뇌는 약에 적응되어 있어서 갑자기 끊으면 반동불면증이 생겨 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그때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의 용량을 조금씩 줄여나가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검사는 언제 가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4주 이상 열심히 하셨는데도 하루 4시간도 못 주무신다면 그때는 병원을 찾으십시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수면 무호흡증 갑편 질환이 의심될 경우 수면 다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 약 13만 원 정도면 하룻밤 병원에서 자면서 여러분의 뇌파와 호흡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원인을 찾는데 이보다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갑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간단한 것들이 뭘 바꿀까 싶었지만 꾸준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2글자나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댓글에 응원의 한마디를 보태주시면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꿀잠의 길로 더 빨리 안내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분 좋은 희망으로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76세 이갑수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3주간의 노력을 마치고 지난주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어르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푹 파였던 눈가가 몰라보게 환해지셨고 무엇보다 걸음걸이에 힘이 넘치셨거든요. 이제는 밤 11시면 스르르 잠이 들어서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기분 좋게 깨신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새벽 3시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신 것이죠. 이갑수 어르신이 제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나이 들어서 쓸모가 없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기운도 없으니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 서글펐지요. 그런데 그게 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방법을 바꾸니 잠이 오고 잠이 오니 다시 살맛이 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던 그 시간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나이 탓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고 우리는 오늘 그 길을 다시 닦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해드린 핵심 내용 3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첫째, 0.5도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자기 전 1시간 따뜻한 물로 발을 데워 몸속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면 뇌는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우리 몸의 온도 스위치를 먼저 눌러주십시오. 둘째, 뇌를 가르치고 다독여 주십시오. 침대에서 뒤척이며 괴로워하는 대신 잠들지 않겠다는 역설적인 마음가짐으로 뇌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15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거실로 나가는 결단력을 보여주십시오.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성역이라는 사실을 뇌에게 확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몸속의 빈틈을 채우고 숨은 방해꾼을 찾아내십시오. 마그네슘으로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고 새벽각성을 부르는 저혈당을 소금물과 견과류로 막아주십시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숨은 질환이 없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마음 편히 눈을 감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건강이자 행복입니다. 잠은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도 하죠. 그 선물을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누리시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갑수 어르신이 되찾은 그 환한 웃음이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의 얼굴에 피어나게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따뜻한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밤잠을 설쳐서 기운 없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그분들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다시 푹 잘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국민 주치의로서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뇌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며 깊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더 명쾌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꿀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은퇴 후 생존 공식. 밤마다 가슴 두근거리고 잠 못 자는 진짜 이유. 60세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이 습관부터 바꾸십시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잠자로는 법이 아닙니다.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으며 길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생존 전략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보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 정작 은퇴라는 마침표를 찍고 나면 밤마다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에 62세 박상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40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누구보다 규칙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오신 분이죠. 그런데 은퇴 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의 그 초췌한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학교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침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데 거실에 홀로 앉아 시계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가 세상에서 버려진 낡은 기계가 된 것만 같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두근거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박 선생님의 이 고통이 과연 개인의 나약함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40년 동안 정교하게 맞춰져 있던 뇌의 생체 시계가 한순간에 멈추면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비상사태입니다. 실제로 2021년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불안장애 환자가 16만 명은 넘어섰고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은퇴 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뇌는 갑자기 사라진 역할과 목표를 상실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불안이라는 사이렌을 울려대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 불안을 잠재우려고 술을 드시거나 약국에서 파는 수면 유도제에 의존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이 난 집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게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뇌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명과 불안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시스템은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상길 선생님이 어떻게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6가지 의학적 솔루션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잠을 몇 시간 더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30년의 인생을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는 시원한 청량제가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공감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셔도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62세 박상길 선생님의 삶을 바꾼 그 첫 번째 비결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바꾼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잠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수면 다원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잔다고 하면 다들 똑같은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그 중에서도 남성분들이 겪는 불면의 절반 이상은 사실 불면증이 아니라 잠을 자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수면 무호흡증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박상길 선생님도 처음엔 그저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잠자는 동안 1시간에 30번 넘게 숨을 멈추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몸은 숨이 막히면 살기 위해서 비상벨을 울립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혈압이 치솟으면서 억지로 잠을 깨우는 것이죠. 본인은 단순히 중간에 깼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죽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친 결과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수면제는 독약과 같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깨려는 뇌를 억지로 재워버리니 자칫하면 자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돌연사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증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는 명령과도 같은 지침은 지금 드시고 계신 수면제를 의사와 상의해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줄여나가는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드시는 졸피뎀이나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들은 당장 눈은 감게 해주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의학계의 연구 결과는 참혹합니다. 이런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78%나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1년에 고작 수십 알만 먹어도 조기 사망 위험이 4배 이상 치솟는다는 데이터입니다. 박상길 선생님도 처음엔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잔다며 손을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약은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뇌를 기절시키는 겁니다. 기절한 상태에서는 기억력도 인지 능력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제 말을 믿고 3개월에 걸쳐 약을 줄여나갔고 결국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자는 기적을 맛보셨습니다. 세 번째로 당부드리는 것은 약 대신 뇌에 잠자는 근육을 키워주는 수면 인지 행동 치료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해 우리 뇌에게 잠자는 법을 다시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수면제가 외부에서 빌려온 가짜 힘이라면 인지행동 치료는 내 몸 안에 잠자는 엔진을 다시 고치는 작업입니다. 미국 수면의 학회에서도 만성 불면증에는 약보다 이 치료를 먼저 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잠에 대한 공포를 없애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밤 10시만 되면 또 못 자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침대에 눕는 것조차 무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성스러운 장소로 인식하게 했고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않고 거실로 나오는 법부터 배우셨습니다. 뇌가 침대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편안한 휴식처로 다시 인식하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과정이 박상길 선생님이 어두운 밤을 이겨내기 위해 거쳤던 의학적 토대입니다. 내 몸을 정확히 알고 위험한 약물을 걷어내며 뇌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를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지금 주변에 밤마다 수면제 한 알에 의지하며 불안해하시는 친구나 가족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치매를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삶의 리듬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활 속 비결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의학적인 조치를 마쳤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일상을 채우는 리듬을 바꿔야 할 차례입니다. 박상길 선생님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꾼 네 번째 비결은 매일 아침 7시에 집 밖으로 나가 30분 동안 햇빛을 온몸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뇌의 잠의 스위치를 켜는 아주 강력한 치료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낮에 피곤하다고 커튼을 치고 어두운 방에 누워 계시는데 그것은 뇌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생체 시계라고 불리는 정교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아침 햇빛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햇빛이 눈망울을 통해 들어오면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자 각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세로토닌이 정확히 15시간이 지나면 밤에 우리를 잠들게 하는 멜라토닌으로 변신한다는 점입니다. 즉, 아침에 햇빛을 보지 않으면 밤에 잠이 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박 선생님도 매일 아침 7시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밤에 멜라토닌이 쏟아져 나오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5번째로 제가 드리는 처방은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부대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가장 무서운 병은 암도 치매도 아닌 바로 사회적 단절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혼자가 된 어르신들의 뇌를 찍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뇌는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와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즉,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뇌 입장에서는 몽둥이로 맞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통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쏟아내고 이것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어 결국 잠을 쫓아버립니다. 박상길 선생님은 제 권유로 지역복지관의 목공동호회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셨지만 나중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나무를 깎고 대화를 나누며 내가 아직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느끼던 고통이 멈추니 마음의 불안도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6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변화입니다. 특히 70세 전후의 남성분들은 기력이 없고 불안하며 잠이 안 올 때 반드시 남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오는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면 의욕 상실과 함께 극심한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부족입니다. 이와 함께 자율신경의 균형을 보여주는 심박변이도 검사, 즉 HRV 검사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몸에는 흥분시키는 교감신경과 진정시키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은퇴 후 불안에 떠는 어르신들은 24시간 내내 교감신경만 펄펄 살아있는 전투 상태입니다. 이러니 잠자리에 누워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잠이 오지 않는 것이죠. 검사를 통해 내 몸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조절하는 호흡법이나 명상을 병행하면 뇌는 다시 평온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는 박상길 선생님이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실천한 살아있는 지침들입니다. 햇빛으로 뇌시계를 맞추고 사람 사이에서 뇌의 통증을 치유하며 내 몸의 호르몬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것. 이 과정들이 하나로 뭉쳐져 박 선생님을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등불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제가 처방해드린 박상길 선생님의 일과표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루틴을 6개월째 지키고 계신데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종이에 적으면서 하나씩 따라해 보십시오. 아침 7시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일어나십시오. 5분만 더 하며 침대에서 뭉개는 습관이 뇌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어 젖히십시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세수를 하고 반드시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잠옷 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뇌는 아직도 수면 모드라고 착각해서 오전 내내 멍한 상태가 됩니다. 아침 7시 30분입니다. 집을 나서서 근처 공원을 30분간 걷습니다. 빠르게 뛸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햇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걸으십시오. 이때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대신 주변의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지나가는 이웃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멈춰있던 뇌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침 8시 30분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단백질 중심의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계란이나 두부 혹은 생선이 들어간 식단이 좋습니다. 아침부터 빵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만 잔뜩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오전에 지독한 졸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오전 10시입니다.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박상길 선생님은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관 목공 수업에 가시고 다른 날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십니다.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고 대화하는 환경 속에 자신을 두십시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자체가 뇌에게는 가장 강력한 안정제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낮잠이 쏟아진다면 딱 20분만 주무십시오. 타이머로 맞춰놓고 정확히 20분만 주무셔야 합니다. 30분 이상 자게 되면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려다가 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잠을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넘었다면 아무리 졸려도 꾹 참으셔야 합니다. 저녁 8시입니다. 이제부터는 수면 준비 시간입니다. TV를 보시더라도 너무 자극적인 뉴스나 범죄 드라마는 피하십시오. 평화로운 자연 다큐멘터리나 잔잔한 음악이 좋습니다. 특히 밤 9시 이후로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밤 10시 30분입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십시오. 샤워 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마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십시오. 만약 침대에 누웠는데 20분 넘게 잠이 안 온다면 억지로 눈을 감고 있지 마십시오. 거실로 나와서 지루한 책을 읽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침실로 들어가는 자극조절 훈련을 반복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수면제를 줄이는 과정에서 너무 불안하고 가슴이 뛰는데 이거 계속해도 되나요? 하십니다. 네, 당연한 과정입니다. 수십 년간 약에 의존해온 뇌가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2주마다 아주 조금씩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 단계에서 일주일 더 머무르셔도 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낮에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 참겠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낮에 지독하게 피곤하다는 것은 밤새 잠의 질이 엉망이었다는 신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원인이 해결되면 낮의 피로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창한 곳을 찾지 마십시오. 동네 복지관의 봉사활동이나 시니어 일자리 사업 혹은 종교단체의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보람입니다. 그 보람이 뇌의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잠이 안 올 때 드시는 술 한 잔의 위험성입니다. 은퇴 후 적적한 마음에 반주 삼아 드시는 술이 잠을 도와준다고 믿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뇌를 재우는 게 아니라 뇌의 깊은 수면 회로를 마비시키는 것뿐입니다. 술 기운에 눈은 감을지 몰라도 우리 뇌는 밤새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쉬지 못하고 결국 새벽 3시경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게 됩니다. 특히 술은 목 근육을 느슨하게 만들어 수면 무호흡증을 2배나 악화시키니 잠을 위한 술은 오늘부터 단호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먹으셨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긴 그 글자 하나가 건강한 인생 2막을 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도 달아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박상길 선생님을 다시 뵙기 위해 복지가 목공실을 방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6개월 전 진료실에서 퀭한 눈으로 제 손을 잡고 울먹이던 그 초췌한 노신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동료들과 크게 웃고 계신 활기찬 청년 박상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온 것을 보시더니 수줍게 웃으며 나무로 깎은 작은 장난감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날 손주 녀석에게 줄 선물이라며 자랑하시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고 눈빛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새벽 2시가 두렵지 않습니다. 설령 잠시 잠에서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무엇보다 내일 아침 제가 깎아야 할 나무와 저를 기다리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박상길 선생님의 이 놀라운 변화는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원칙을 믿고 자신의 뇌와 몸을 다시 훈련시킨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강조했던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다원 검사로 잠의 원인을 정확히 찾고 위험한 수면제는 의사와 상의하여 서서히 끊으십시오. 둘째, 아침 햇빛 산책으로 뇌의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단백질 중심의 식사와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십시오. 셋째, 사회적 모임과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뇌가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십시오.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더 크고 깊은 삶으로 나아가는 쉼표일 뿐입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세포가 살아나고 회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이것이 의학이 증명한 뇌의 가소성이라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된다는 생각은 저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10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박상길 선생님이 만드신 그 작은 나무 장난감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작지만 소중한 보람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잠 못 드는 밤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부신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에 비칠 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아침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평온하고 깊은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주치,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몇 번이나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까?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5세 황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어르신은 원래 동네에서 알아주는 깔끔쟁이셨습니다. 마당에 꽃 가꾸는 걸 좋아하시고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갈 정도로 정정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이 오는 게 공포스럽다고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밤 10시에 누우면 12시에 한 번, 새벽 1시 반에 또 한 번, 3시에 또 한 번, 그렇게 아침까지 무려 5번을 깨서 화장실을 가신 겁니다. 낮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그 좋아하던 꽃 가꾸기도 포기하고 멍하니 소파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5명은 황정순 어르신처럼 야간요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야간요가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사고를 당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곧 골절이고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0%가 넘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인 셈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치매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의학적으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뇌 청소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작동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시간이죠. 그런데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이 조각조각 나면 어떻게 될까요? 뇌 청소기가 돌아가다가 계속 꺼지는 겁니다. 청소하지 못한 쓰레기가 뇌에 차곡차곡 쌓이고 결국 그것이 치매로 이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몸은 밤마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시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밤에 소변이 안 나오게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펑펑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공장이 가동을 멈춥니다. 두 번째는 방광이라는 주머니가 낡고 뻣뻣해졌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넉넉히 담아두지 못하고 조금만 차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주인님, 화장실 가세요 하고 뇌를 깨우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낮 동안 다리에 고인 물들이 밤에 누우면 한꺼번에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정순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로 지금은 밤에 딱 한 번만 깨고 푹 주무십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싼 약도 아니고 힘든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저녁 5시에 먹는 바나나 1개입니다. 왜 하필 바나나인지, 왜 5시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러분의 노년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할 큰 힘이 되고 어르신들께는 건강을 되찾는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밤의 지옥에서 탈출하는 마법 같은 솔루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꿀잠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확신하신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결심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저녁 5시 바나나가 방광의 천연 진정제가 되는지 그 놀라운 의학적 근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지옥으로 만들던 야간요를 잠재울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와 아몬드 5알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저녁 5시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호르몬 시계를 이용한 과학입니다.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밤에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이 변신 과정이 마치 요리하는 시간처럼 대략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 10시쯤 주무신다면 저녁 5시에 미리 잠의 씨앗을 심어두어야 잠자리에 들 때 수면 호르몬이 최고치에 도달해서 뇌에 수면 커튼을 쳐주는 겁니다. 그냥 제 짐작이 아닙니다. 해외의 한 영양과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바나나를 꾸준히 챙겨 먹은 그룹은 잠에서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수면의 질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밤에 5-6번 깨던 분들이 1-2번으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효과를 본 셈입니다. 바나나가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나나는 방광의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1개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미네랄들은 예민해진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마치 화가 난 것처럼 딱딱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못 참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발버둥을 치죠. 이때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가서 방광을 토닥토닥 달래주는 겁니다. 덕분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도 뇌가 깨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아몬드 5알을 같이 드시면 효과는 2배, 3배가 됩니다. 아몬드 속의 건강한 지방은 바나나의 영양소가 뇌로 잘 전달되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바나나 안에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할 때 꼭 필요한 조력자인 비타민 B6까지 들어있어서 그야말로 자연이 선물한 완벽한 꿀잠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정순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어르신은 그동안 바나나가 몸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매일 아침마다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밤잠이 필요할 때는 효과를 못 보고 계셨던 거죠. 제가 저녁 5시로 시간을 바꾸고 아몬드를 곁들이라고 말씀드린 지 딱 일주일 만에 황 어르신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나나는 너무 큰 것보다 중간 크기가 적당하고 아몬드는 소금이 없는 생아몬드나 볶은 아몬드를 선택하십시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간 크기 바나나 1개 정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얼굴이 해숙해진 친구나 친척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10년 늙어 보이던 얼굴을 다시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분들께 전달해 주세요. 댓글에 공유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나나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몸속의 물기를 조절하는 법과 다리의 고인물을 잠자기 전에 미리 빼내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나나 처방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몸의 물기를 다스리는 수문장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 지침은 밤새 차오르는 소변의 양을 물리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입을 닫고 몸속 수문장을 퇴근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과 과일 그리고 짠 음식을 철저하게 제한하십시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저녁에 드시는 국물 요리나 수박,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은 밤새 화장실 문턱을 넘나들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은 낮 동안 활동하면서 중력 때문에 수분이 아래로 쏠립니다. 여러분,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으시죠? 그게 다 몸속의 물이 다리로 내려가서 고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발생합니다. 몸이 수평이 되면 다리에 고여 있던 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혈관으로 다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신장과 신장은 깜짝 놀라서 물이 너무 많으니 빨리 내보내야겠다고 판단하고 소변 공장을 풀가동하듯 가동합니다. 의학용어로 체액 재분배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야간요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녁 6시 이후에 물까지 더 마시고 짠 반찬까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속의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몸이 물을 더 꽉 붙잡게 만듭니다. 결국 밤새 방광은 터져나갈 듯 차오르고 여러분은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는 무조건 싱겁게 드시고 국물은 딱 3숟가락만 드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잠들기 1~2시간 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다리 거상법입니다. 소파나 침대에 누워 쿠션을 2~3개 정도 받치고 다리를 올리십시오. 딱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이 왜 기적 같은 효과를 주는지 아십니까? 밤에 잘 때 나올 소변을 깨어있을 때 미리 빼내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하체에 고여있던 수분이 미리 심장으로 올라가서 소변으로 바뀝니다. 30분 뒤에 화장실에 가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변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겁니다. 이때 소변을 시원하게 비우고 잠자리에 드시면 밤사이에 방광으로 흘러들어갈 물의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황정순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는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저녁 식사 후에 시원하게 물 1대접 마시는 게 습관이셨거든요. 게다가 저녁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국물을 좋아하셨는데 그게 다 소변 폭탄이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저녁 식단은 싱겁게 바꾸고 잠들기 전 30분 동안 다리를 올리고 계셨더니 자다가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도는 어지러움도 사라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 섭취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의 칼륨 성분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약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캄캄한 밤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내용이 정말 도움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정직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황정순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했던 24시간 꿀잠 시간표를 짜드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앞에 딱 붙여두고 그대로 따라해보십시오. 먼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여러분의 수분 충전 시간입니다. 하루에 마실 물의 70%를 이 시간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대략 종이컵으로 7잔에서 8잔 정도를 조금씩 나눠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낮에 물을 충분히 마셔둬야 저녁에 목이 마르지 않고 몸의 신진대사도 원활해집니다.
오후 5시가 되면 드디어 우리 몸에 잠을 예약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바나나 1개와 아몬드 5알을 꼭꼭 씹어 드십시오. 바나나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잠의 호르몬으로 변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든든한 수면 지원군을 배치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6시 식사는 여러분의 방광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반찬은 최대한 싱겁게 드시고 특히 국물은 과감히 남기셔야 합니다. 식사 도중에 마시는 물도 딱 반컵 정도로 입만 축이는 수준이 좋습니다. 만약 이때 짜게 드시면 밤새 물을 찾게 되고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녁 7시나 8시 사이에는 제가 앞서 강조한 다리거상법을 실천하십시오. 거실 소파에 편안히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30분이 지나면 바로 화장실로 가서 방광을 비우십시오. 밤에 나올 소변을 이때 미리 빼내는 것이 야간요 탈출의 핵심 전략입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장실에 들러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침대에 누우십시오. 이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 고생한 내 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며 편안히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과표를 짜드렸는데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뇨가 있는데 바나나를 매일 먹어도 될까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바나나 1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정도이며 풍부한 섬유질 덕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지 않습니다. 다만 혈당 수치가 매우 높아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이라면 드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살짝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바나나 1개는 보약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방법을 며칠이나 해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는 데는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황정순 어르신도 처음 사흘간은 큰 변화가 없어서 의구심을 가지셨지만 딱 열흘이 지나면서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딱 2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수면 패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정말 야간요인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배뇨일지 작성입니다. 3일 동안 내가 소변을 본 시간과 양을 종이에 기록해 보십시오. 밤에 보는 소변의 양이 하루 전체 소변량의 3분의 1을 넘는다면 이건 노화 때문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야간요입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면 의사들이 훨씬 더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정순 어르신은 이 시간표를 지키신 지 한 달 만에 정말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밤에 딱 한 번만 깨고 아침 7시까지 단잠을 주무십니다. 어르신은 잠을 잘 자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행복을 누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일과표를 지금 바로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창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댓글 하나가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건강을 되찾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서로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창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을 가슴에 꼭 새기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당장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 3가지만 딱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5시에 드시는 바나나 1개의 힘입니다. 바나나 속의 트립토판이 우리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기까지는 5시간이라는
마법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 10시에 단잠에 빠지고 싶다면 저녁 5시에 미리 잠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몬드 5알과 함께 드시면 여러분의 뇌에 튼튼한 수면 커튼이 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 6시 이후에 수문 개방 금지입니다. 밤에 만드는 소변량을 줄이려면 저녁 식사부터 물과 소금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국물은 딱 3숟가락만 드시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 낮에 미리 즐기십시오. 저녁을 싱겁게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방광을 평화롭게 만들고 숙면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다리거상법의 기적입니다. 낮 동안 하체에 고여있던 물들이 밤에 소변 폭탄으로 변하기 전에 미리 빼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 소파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3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미리 비운 방광은 밤새 여러분을 깨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황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저를 찾아와 밤이 무섭다며 눈물 짓던 그 힘없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르신은 지난주에 아주 밝은 표정으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시 뒷산 산책도 다니고 마당에 예쁜 장미꽃도 다시 심기 시작했어요. 하고 자랑을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났을 때 그 개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눈빛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야간요는 결코 나이 들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참고 사는 병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비법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시면 되는 일입니다. 황정순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어르신들이 잠을 잘 못 자서 기운 없이 지내시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잠은 우리 몸을 고치는 최고의 보약이고 치매와 낙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성벽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데는 딱 2주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나라 일하시느라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몸을 돌보고 건강한 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꿀같은 단잠을 선물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밤에는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세상 누구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깨어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꿀잠을 응원하는 국민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